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TNL이라는 의료용 부품업체의 공모 상장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998년에 설립되었고요. 임직원 수는 120명. 최윤소 대표이사는 재료공학을 박사까지 따신 분이고요. 그 동성화학 연구소에 계시다가 동성 관련된 분들하고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수요 예측일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되고, 공모가가 11일날 확정된 이후에 청약을 12일, 13일날 받고 납입일은 16일입니다. 80만 주를 공모하는데요. 그중에서 5% 우리사주, 일반 20%, 기간 75%입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34,000원에서 38,000원 상단인데요. 공모 규모가 이제 270억에서 300억이고요. 상장 시총은 1,400억에서 1,500억 언저리입니다. 공모 후 주주 구성은 최윤수 대표가 34% 들고 있고, 그 외 특수관계인 합해가지고 56%고요. 이분들은 이제 6개월 락업, 그리고 기타 주주가 다 합해서 44%인데 이 중에 보호예수가 안 걸려있는 지분을 포함하면은 한 42% 정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락업을 거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아이템은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이제 드레싱을 바른 멸균 처리된 폼을 파는데요. 이 폼을 이제 상처에 붙여가지고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폼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압박 고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캐스크나 뭐 스플린트 이런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을 팔아가지고 회사가 매출은 뭐 꾸준히 발생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졌고 19년에 좀 많이 올라와서 상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 회사가 창상치료제 업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생소한 단어인 창상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이제 다칠 창에 다칠 상, 그냥 다쳤다는 건데 영어로 wound죠. 신체 손상으로 피부나 조직이 하게 되었다. 여러 형태의 상처를 다 그냥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제품을 붙여주는 것이죠. 글로벌 창상치료제 시장은 연간 3.8%씩 성장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4%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아시아퍼시픽, 유럽, 노스아메리카가 적당히 비슷비슷한 규모이고,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해서 한 9%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가 이제 성형 및 미용 건수가 꽤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점 빼고 잡티 제거하는 레이저 한 다음에 그냥 드는 것보다 여러 수분 밴드를 부축하면 흉터가 덜 남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제품이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내 관련 품목들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된 창상치료제 시장에서 폼 드레싱이 84%로 대부분이었고요. 좀 특수한 이제 기타 부분, 한 7%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드로콜로이드가 이제 기타의 메인이거든요. 이 부분이 TNL이 특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창상치료제 부문은 대표 품목들의 급여 청구되는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앤 네퓨라는 데가 글로벌 점유율 2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가져가는 구조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사인 TNL과 제네웰이 메인이고, 코넥스 업체인 원바이오젠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우리에게 인지도가 있을 만한 브랜드 제품은 하이맘, 이지폼, 듀오덤, 뭐 메디폼 이런 제품들은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에서 동사가 이제 관여되어 있는 것은 하이맘이라는 제품과 이지폼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중해제약하고 대웅제약이 유통을 하는 거죠. 동사는 이제 제조만 하고요. 뭐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여기는 보령제약, 일동제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업체들끼리의 비교 상황을 보면은 매출액은 TNL하고 원바이오젠, 제노엘 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계산되고 있죠. 특이한 점은 세 업체가 모두 19년도에 큰 폭의 이익 개선과 매출 성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레벨업이 된 건데 업계에 좋은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개 회사가 있는데 TNL 말로는 자기들은 이제 여러 형태의 이런 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큰 상처든 작은 상처든 뭐 다양한 상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아이템인 캐스크. 전 세계 캐스크 부목 시장은 연간 한 5% 정도 성장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쪽 시장이 좀 큽니다.
시장이 계속 늘어나서도 아시아 쪽 위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주로 중국이겠죠. 원래는 캐스크는 미국 업체들이 주로 쥐고 흔드는 시장인데 몇몇 나라 제품들이 최근에 성장하는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중국, 독일인데 한국 우수한 품질과 기술, 독일산 대비 저렴한 이제 가격, 길게 썼지만 가성비 좋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 독일은 높은 인지도와 사용하기 편리하다, 디테일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침투를 하고 있는데 TNL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국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한 20군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3M이 좀 영향이 좀 있죠. 근데 3M은 이제 이거 말고도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제시한 자료로는 TNL, BL테크, 우삼의료기라는 회사를 비교하는데요. TNL에서 정형외과 부문 매출액은 한 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BL테크나 우삼의료기도 다 70억 정도 레벨이고, 영업이익은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얘는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장이 썩 보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경쟁사들도. 이러면은 이제 회사를 설명할 때 아무래도 창상치료제 쪽에 포커스를 더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자, 회사의 매출 구성. 창상치료제가 65%, 정형외과 고정제가 25%, 나머지 기타. 매출이 이게 계속 하다가 조금씩 올라왔는데 올라온 부분에서 매출 구성 바뀐 거 보면 상처치료제, 창상치료제 위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도 나쁘지 않았다. 제품 가격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증가하거나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제품군별 매출 구성이 있는데요. 이게 많은데 그냥 창상에서는 하이드로 이게 매출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표는 영상상으로 너무 안 들어오죠.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창상은 내수도 좋고 이제 수출도 좋았다. 정형외과는 그냥 하나만큼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수출이 좋았다. 작년도만큼 올해 반기에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출액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이에 있습니다. 국내 매출 말고 해외 쪽은 이제 미국하고 기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기 기준으로 고객 2라고 큰 고객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게 아마 회사 내용 봤을 때는 2020년에 공급하기로 한 3M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쪽이 증가한 부분은 미국 진출하거나 공급하는 거 이런 영향이겠죠. 국내 반기 매출이 늘은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늘고 있어요. 아무튼 늘고 있다. 창상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주로 코슈메티컬하고 메디컬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30%씩 나오잖아요. 정형외과는 당연히 병원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코슈메티컬 부분은 H&B 스토어 같은 데서 나가는 건데 미용용 밴드 이렇게 형태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점 통해서 납품이 되는 형태겠죠. 동사가 여러 제품을 판매하지만은 자사 브랜드로 나가는 건 한 25% 정도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ODM이다. 자기 제품을 좀 늘리고 싶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회사들이. 동사의 수출처 기준 고객사들을 보면은 18년, 19년에서 넘어올 때 N사, Y사, H사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늘어난 업체들이고요. 이런 게 주는 시그널은 어떤 뭔가 사주는 애들이 있다. 좋은 신호. 회사가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비전은 기존 제품에다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UV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거나 향균 기능, 피톤치드나 허니를 넣고 트러블 케어 물질도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 가서 가격 높이고 이러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뉴 아이템으로 스마트 패치라고, 패치가 체온, 심박, 산소와 포화도 이런 거 확인하는 건데 애들 낳으신 집에서 이렇게 애들을 붙여놓고 폰에다가 두고서 이게 이상현상이 있으면 알람 울리고 이런 식의 방식인데 몇몇 스타트업이 국내에서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자기들도 해가지고 21년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22년에도 일반용, 병원용 다 내겠다. 그리고 이제 지혈제를 하고 싶다. 21년부터 2등급 지혈제, 22년 3등급, 24년에 4등급 해가지고 꾸준히 내겠다. 지혈제라는 게 단순히 이제 출혈을 멈춘다고 생각하면 스폰지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스폰지 형태지만은 어디에 들어가냐, 체외에 쓰냐, 비강 치료에 쓰냐, 체내에 쓰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이게 패치에다가 미세 금형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늘을 넣는 거죠. 그래서 주사 놓듯이해서 화장품 회사들에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도 나름 어려운 기술인데 자기들이 21년, 22년 이렇게 차차 하겠다. 이렇게 보면 욕심이 많아요. 할 게 많아요, 21년부터.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되면은 온갖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지혈제 같은 거는 그래도 본업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아마도 시장에서 신나게 떠들거리지만 좀 결과는 봐야 된다. 자, 이제 사업 내용 살펴봤으니까 밸류를 내야 될 시간이죠.
피어군을 봐야 되는데 1차로 이제 업종유사성, 2차로 사업유사성, 재무유사성, 일반유사성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온갖 제약회사 국내 해외 거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업종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걸 집어넣고 그리고 12개월 결산 이런 걸로 맞춰서 넣었는데 뭔가 결론이 휴메딕스, 스미스 앤 네퓨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이상하게 난 느낌. 이렇게 낸 내용을 보니까 뭐 비슷한 업종이 있다고 하는 애들을 보면은 매출 구성이 다 뭔가 연관성이 좀 떨어져요. 뭐 신풍제 이런 거는 뭐 주가만 오르는 애들이고 애초에 뭐 말이 안 되고 휴메딕스는 화장품 메인, 바이오랜드, 프로스테믹스, 메디톡스는 이제 보톡스나 필러 이쪽이잖아요. 이런 거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잡아놨어요. 또 그 와중에 공시도 또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휴메딕스랑 스미스 네페 했는데 얘 제외라고 해놨죠. 얘는 선정이고 얘는 휴재는 있지도 않은 거 선정이라고 해놓고 뭐 어쨌든 뭐 자꾸 스미스 앤 네표 얘기하니까 스미스 앤 네표는 이제 규모가 대략 5천 밀리언 달러 5조 매출액인데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는 정도예요. 비용 같은 거 집행되면서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주가도 뭐 그냥 별 재미없다가 19년에서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원상 붙고 얘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고 뭐 관절이나 뭐 이식 관련된 뭐 상처 관련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글로벌 25%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IB에서는 얘를 들고 왔네요. 그래서 휴메딕스랑 스미스 네퓨의 평균 표를 적용했더니 33배가 나왔다. 적용해서 하고 나눴더니 64,000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할인율을 40%에서 47%를 적용해가지고 공모가 밴드 34,000원에서 38,000원이 나왔습니다. 40%면은 진짜 높은 할인율이거든요. 아마 올해 처음일 거예요. 40%는. 올해 같은 공모주 과열시장에서 할인율이 높다는 말은 시초가 형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일 수 있죠. 아무튼 저는 밸류에이션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 나름대로 피어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치료제나 뭐 정형외과 같은 데서 쓰는 그런 뭐 비슷한 아이템 업체들을 관련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태고사이언스, 세포 치료제, LNC바이오, 인체조직 이식제, 메타바이오메드, 봉합사, 뭐 골수복제, 한스바이오메드, 피부 이식제, 뼈 이식제, 바이오솔루션, 뭐 피부 세포 치료제 이렇게 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해 물질로 인공 유방을 넣어가지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냥 넣고 가겠습니다. 자, 실적 추이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태고사이언스 특별히 뭐 번개 없다. LNC바이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벌다가 못 벌다가 한다. 고만고만한 수준. 한스바이오메드 꾸준히 늘었지만 지금 나쁜 짓 하나 걸려가지고 처리 받는 중. 바이오솔루션 애초부터 났던 적이 별로 없죠. 분기로 가면은 올해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안 그래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특별히 두드러지는 업체는 없습니다. LNC바이오도 뭐 잘 나왔지만 올해는 작년 정도 수준이고요. 메타, 한스바이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뽑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T&L 같은 경우에는 19년 이익 기준으로 대충 20배 정도 POR이 나왔고요. PER 기준으로는 한 21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성장세를 감안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만 피어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워낙 이익이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하니까 당연히 순이익도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을 POR이나 PER 밸류에이션을 매겨서 비교하는 게 좀 되게 어렵습니다. 좀 그렇죠.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IB에서도 대충 실적 나온 애도 아무거나 갖고 왔겠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가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시가총액을 보면 LNC바이 얘 혼자 지금 폭등해가지고 9천억이에요. 거의 1조가 있어요. 얘 빼면은 그리고 메타바이 너무 작은 애 빼면은 대충 2,100억에서 한 1,800억 정도 언저리에서 이 업체들이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공모가 상당히 1,500억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한 이 정도를 겨냥해서 목표시총을 잡되 그 이유는 이제 운의 영역으로 맡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공모가에서 더블 가면 2,700억에서 뭐 3,000억 정도 되고 따상 가면 3,6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1,800억 그리고 뭐 2,000억 태고사이언스 같은 거 이러면은 이 정도 겨냥하면은 현실적으로 수익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했다가 4,000억도 가고 이랬는데 이런 거는 희망사항이다. 올해 해당 업종들의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어요. LNC바이오 혼자만 400%가 났는데요. 그냥 온갖 루머와 함께 주구장창 올랐는데 뭐 좋은
회사죠. 꾸준히 이익이 나는 회사지만 이렇게까지 막 높아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과거 태고사이언스에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나 LNC바이오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 같은 거를 TNL한테도 바라겠죠. 이 두 회 같은 경우에도 상장했을 때 당시에는 특별히 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지닌 아이템들이 워낙 뭐 떠들면 한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또 나름 직관적이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시장 이후에 매매성 이제 플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TNL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비슷한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TNL 공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회사인데 또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 참 나름 디테일하게 볼 게 많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